체중을 감량하는 데에서는 뭐 당연한 건데요. 일단 인풋을 줄이고, 그러니까 먹는 것을 줄이고 아웃풋을 늘린다. 안녕하세요, 배현약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체중이 좀 많이 불어나죠. 저도 한 1, 2kg 정도는 좀 부른 것 같아요. 안 먹는다 하고 몸을 많이 움직인다 했는데도 어느 정도 체중이 좀 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뭐 기름진 음식을 과도한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체중이 증가했을 때 사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날이 추워지고 그러면 더 살이 이제 찔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한번 찌기 시작한 살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체중이 계속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서부터 몇 시간 동안 제가 차근차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보조제 같은 부분들도 같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거 잘 기울이시면은 우리가 체중 감량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서는 뭐 당연한 건데요. 원리는 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인풋을 줄이고, 그러니까 먹는 것을 줄이고 아웃풋을 늘린다. 그러니까 빨리 배설시킨다거나 빨리 대사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단은 덜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덜 먹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어떤 걸 덜 먹어야 되냐면 칼로리가 높아지는 것을 덜 먹는다. 즉 첫 번째, 탄수화물을 줄인다. 그리고 밀가루를 줄인다. 이것은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 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줄여야 되느냐, 기름진 것을 줄인다. 그렇죠.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 줄이는데, 여기서의 지방은 포화지방산처럼 이렇게 우리 몸에 그 어떤 칼로리만 소요되는 지방산은 좀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을 좀 늘리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라든지 이러한 그 불포화지방산을 늘려서 전반적으로 피부 탄력이라든지 이러한 피부 자체는 개선시키면서 뭔가 칼로리는 좀 줄여주는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이러한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포화지방산을 줄이거나 트랜스지방산을 줄이게 되면 몸에 있는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는데, 몸에 있는 염증 반응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다이어트 요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섭취는 반드시 늘려주셔야 하는데요. 근육이라든지 몸의 신체 조직, 그리고 호르몬의 왕성한 그 활성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을 줄이고,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을 늘리면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다이어트 요법이 되겠고, 그리고 수분 보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몸의 대사 활성이 잘 되려면 수분 보충을 잘 해야 되죠. 미네랄을 복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뭐 어떠한 영양제를 복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그네슘이라든지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들이 부족하게 되면 역시 체중 감량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때문에 항상 녹황색 채소들,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 드심으로 인해서 어떤 미네랄 함량을 좀 늘려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일단은 많이 먹으면 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찐다. 조금 먹었는데 안 움직이면 역시 찌는 거죠. 많이 먹었어도 많이 움직이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살이 찌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약물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물을 드실 때, 특히 당뇨병 약이라든지 이런 걸 드신다거나 또는 스테로이드 같은 염증 때문에 유발되는, 또는 알레르기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유발되는 것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부신피질 호르몬, 우리가 흔히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걸 드신다면 당연히 체중 증량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에 전반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원하지 않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도 체중이 증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체중을 아무리 빼고 싶어도 체중이 빠지지 않는다면, 또는 원하지 않게 체중이 계속해서 증량이 된다면, 이거는 정확한 상황을 위해서 병원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운동요법에 대한 거는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서는 우리가 운동요법에 대한 것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운동요법 말고 먹는 거에 의해서 어떤 보조적인 요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을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어쨌든 체중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뭐 크게 변함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뭐 살이 전혀 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풋이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아웃풋보다 인풋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체중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아웃풋이 인풋보다 늘어나게 되면 체중이 감량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체중 감량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밥을 덜 먹는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먹는 음식에 대한 제한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흡수 능력을 떨어뜨려서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덜 흡수되게 한다거나 또는 지방 축적 자체를 좀 덜 되게 하는 것도 역시 인풋을 줄이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배변을 좀 잘하게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좀 잘 가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에너지 대사를 잘 촉진시켜 버린다거나,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그 대사가 잘 이루어지게 만든다거나 또는 지방이 잘 분해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웃풋을 늘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밸런스는 반드시 뭐 먹고 운동 이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 보조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인풋을 줄이고 아웃풋을 늘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음식 섭취했을 때 우리가 영양이 흡수되는 부분이 있고, 영양이 흡수가 되면 간에서부터 흡수가 되겠죠. 근데 대장으로 나가는, 이거는 이제 배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간에서 이 영양 흡수가 된 것들이 저장돼서 사용되지 않은 것들은 지방이 저장돼야 되니까 저장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방에서부터 다시 간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래서 음식 섭취에 관련된 부분은 보조제 같은 경우에 식욕을 조절한다거나 또는 뭐 배부른 거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서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것도 역시 인풋을 줄이는 방향이 되겠고, 흡수가 좀 덜 되게 하는 것,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흡수가 덜 되게 하는 것들도 역시 영양 흡수를 줄이기 때문에 인풋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풋을 줄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사를 반대로 촉진시켜주는 거는 아웃풋을 늘리게 되는 거고, 배설을 촉진하는 것도 역시 아웃풋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풋과 아웃풋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절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항상 말씀드리면 대전제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식이 조절하는 것이 가장 대전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맛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덜 먹게 한다든지 소장의 흡수를 덜 시킨다든지 배설을 촉진한다든지 지방 축적을 막는다든지 또는 지방세포에서부터 간으로 많은 부분들을 이송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어떠한 보조제들이 있고 이 보조제들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일정한 논문들을 통해서, 근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스케줄에 맞는, 즉 내가 너무 음식이 땡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식을 덜 땡기게 하는, 음식 섭취를 조금 덜하게 하는 부분에 보조제를 쓰면 되고, 내가 운동을 좀 덜하게 된다 그러면 지방을 빨리 태울 수 있는 애들을 쓰면 되고, 내가 배설이 좀 잘 안 된다면 배설 촉진할 수 있는 애들을 쓰면 되고, 내가 기름진 것을 먹는데 소장에서부터 흡수되는 것을 좀 막겠다면 막는 애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쓰게 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대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일 것. 이것은 어떠한 보조제를 쓴다 하더라도 이 원칙은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원칙을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보조제를 같이 썼을 때는 충분히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할 수 있고 원하는 체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배에서 나타나는 허리띠, 이 허리띠를 한두 칸 줄이기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어떠한 대사성 질환들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저와 함께 잘 살펴보시면서 이 부분들을 익혀나가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인 보조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